인생을 바친 50억에 얽힌 관계에 기가 막혀버렸습니다. 어느덧 결혼을 앞둔 아들과 예비 며느리 사이에서 겪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최근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신혼집 마련에 무려 50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오랜 세월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아버지의 삶의 결실이자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노년 자금을 아낌없이 주었고 혹여 부족할까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만을 상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들과 예비 며느리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짧은 통화조차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 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갈등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일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각자의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한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예비 며느리가 자신의 입장에서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당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제부터 서로 친밀하게 지내자는 것인데 이건 너무하잖아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지원이 결코 거래가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서막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가족이 될 사람들이 자신을 이토록 무관심하게 대하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모은 돈과 아낌없이 빌린 담보 대출로 아들을 힘들게 키우며 이제 겨우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이라니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소통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상황이 어떻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가 사회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늘 안쓰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가 과연 돈을 언제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평범한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대학원, 직장까지 다니며 요즘 같은 시대에 전셋집이나 아파트를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과거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과 높은 물가 속에서 젊은이들이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괜찮지 않냐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안정된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고 아들도 수도권 아파트를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신혼부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아파트가 주는 안정감과 편의성, 그리고 주변 인프라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며느리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식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과연 우리 세대와 같을까요?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어렵게 생활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시댁 식구들도 귀한 자식이지만 상견례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각자의 기대와 바람이 충돌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모두 다 이유가 있고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렇듯 가족 관계 또한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와 감정의 얽힘 속에서 형성됩니다. 누군가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 간에 벌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갈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요즘 며느리는 전화 한 통이 없어. 늘 아버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기다립니다. 신혼집 구입 자금으로 50억이 들었다. 50억 이 돈이 어디 길 가다 주운 돈인 줄 아냐? 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고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쓴 돈이다. 아, 그리고 은행에서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할 돈이야. 이 모든 게 너희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의 선물이었는데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이면 이제 시댁 식구들을 좀 챙겨야지. 어떻게 전화도 거의 하지 않냐? 아니, 거의가 뭐야?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답도 없고 연결도 안 돼. 아, 이거 원참 정말 답답하고 서운하다.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러셔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 정말 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결혼 전부터 사이가 틀어지는 거 아냐? 나도 중간에서 정말 힘들다.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데. 뭐야? 누구셔? 아버지야? 괜히 불필요한 오해만 더 쌓일라. 우리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일단 전화 끊지 말고 자세히 이야기해봐.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간다. 한숨을 내쉬며 휴 아버지, 저희 지금 식사 중인데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너 혼자 듣지 말고 며느리도 같이 들어라. 며느리 될 사람인데 같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건 너희 둘에게 하는 이야기다.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알아? 너희들 근황이 궁금해서 잘 지내는지 걱정되어서 전화해다. 그렇다고 자주 찾아오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너희들도 바쁠 테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부모 찾아와서 재롱 부리는 며느리를 기대하겠냐? 근데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예의이고 도리이지 않냐? 하다못해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냐?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니?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거래처에는 꼬박꼬박 전화하고 연락하지 않니? 가족인데 그 정도도 안 되냐? 며느리 조심스럽게 아들의 눈치를 본다. 네, 아버님 듣고 있어요.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결혼 준비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내가 신혼집도 해주고 가전도 다 해줬다. 50억을 들여서 너희들에게 시작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나는 너희들에게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유대감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며느리가 될 사람이면 주 1회에 전화도 하고 주말에는 한 번쯤 얼굴도 보여줘야 도리 아니겠냐? 하다못해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전화 한 통을 잘하지도 않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거냐? 아니면 요즘 세대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거냐? 저는 그런 걸 요구받을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결혼 전이고 회사 일도 너무 많아서 정말 정신이 없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주말에도 밀린 잠을 자거나 개인적인 약속을 소화하기도 바쁩니다. 솔직히 시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조금 날카롭게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 못할 만큼 바쁜가?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은 있고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없다는 말이냐? 누가 길게 통화하는 것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잘 지내는지 별일 없는지 짧게 안부 묻는 전화 한두 마디면 되는 것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통 전화를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 않냐? 이제 곧 가족이 될 텐데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바라는 게 뭐 대단한 거냐? 그냥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것을 알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마저도 큰 짐이 되는 거냐? 중재하려고 불안한 듯 아버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본다. 아버지,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셨고, 저희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상황이 달라요. 저희 또래 친구들도 시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고 연락 방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문자가 편하고 가끔 통화하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아버지의 얼굴도 실망과 분노가 교차한다. 다르다.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내가 5억을 들여서 집까지 해줬는데 그 정도 놀이도 부담이 되는 것이야? 50억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돈이자 너희 앞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나의 전룸이다. 내가 요구한 게 뭔데 이렇게까지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최소한의 관심과 존중,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소통을 바란 것뿐인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힘든 것이야. 이놈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은 초반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이야. 지금부터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친밀해져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벽을 치고 거리를 두면 나중에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겠냐? 며느리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저는 아버님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님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 강제로 움직일 순 없잖아요. 저는 아직 아버님이 너무 낯설고 시댁이라는 곳이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저는 솔직히 더 피하고 싶어져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분노 탁자를 내리치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거냐? 돈만 받고 마음은 멀어지는 게 맞는 거야? 내가 5억을 지원해줬으니 그만큼의 감사는 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지금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을 보여달라는 건데 나 같으면 절이라도 하고 살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만 더 멀어져요. 며느리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중간에서 어떻게든 조율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면 며느리도 부담스러워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있고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군다. 아들은 답답함과 난감함에 깊은 한숨을 내쉰다. 공기 중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맴돈다. 그만하라니.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이 전화를 했다고 그만하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멀어진다는 이야기는 나 때문에 멀어진다고 하니 이 아빠도 섭섭하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멀어진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정말 내가 너를 잘못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마음을 쓰고 희생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뿐이구나. 정말 너무하는구나.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며 분위기가 차분해진다. 아버지는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그의 뒷모습은 깊은 고독과 회한으로 가득하다. 눈가에는 미처 마르지 못한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아버지 속으로 읊조리듯 아니,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니. 내 입장에서 그동안 젊어서 일궈온 돈과 노력성과도 쉽게 이루어 놓은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자산이다. 아들은 그렇다고 치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무심하게 생각을 하다니. 내가 지원해주고 대출을 받아서 낸 50억이 어디에 이름이냐?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바라는 내 모든 마음이 담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마음을 짐처럼 느끼며 말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과한 건가 아니면 너희가 너무 모르는 건가 정말 모르겠다. 아빠 알았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어. 아빠 마음 다 아는데 우리가 요즘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쁘다 보니 그랬어.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 그리고 자꾸 돈으로 이야기하면 짜증나 나도.
아빠가 우리에게 해준 건 너무나 고마운데 그 고마움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부담스러워. 돈 문제로 자꾸 갈등이 생기면 아빠와 우리 사이도 불편해질 것 같아. 이 자식이 정말 말다 했냐?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 줄 알고나 말하는 거야? 예의 없는 자식 같으냐고. 밤낮 없이 일하고 허리띠 졸라내서 모은 돈이야. 너희들이 편하게 시작하라고 희생한 나의 전룸이다. 받는 사람은 아마 모를 거야. 그 돈에 담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알아야지 돈이라는 그냥 나오냐. 쉽게 얻으면 쉽게 있는 법이지. 끊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신혼집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한다. 긴장감이 흐르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분위기다. 미안해. 중간에서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주고 싶고 너 마음도 이해해. 아버지도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러셨겠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분명하잖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푼 희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야. 우리가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맞춰나가야 할 것 같아. 나도 노력해볼게. 하지만 부담 없이 천천히.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워. 아버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누가 요즘 그렇게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예비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한대. 90년대도 아니고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아.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도 너무 서먹서먹해. 아직은 솔직히 불편해. 억지로 친한 척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도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노력할 테니 아버님께서도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 강요받는 느낌이 들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세 사람 각자 다른 공간에서 깊은 한숨을 내쉰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실에서 창밖을 보며 고뇌하고 아들은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다.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다. 과연 50억이라는 아버지가 마련한 큰 돈과 지원을 받은 아들과 며느리 관계는 어떻게 진전될 수 있을까요? 또한 물질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유대감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깊은 것일까요? 사랑으로 시작된 지원이 어느새 양쪽 모두에게 짐이 되어버린 이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무거운 의무가 동반된 거래일까요?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그 방식이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감사히 여기지만 그 고마움이 강요로 변질될 때 혼란을 느낍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입장에 대한 마음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됩니다.